2020 도쿄올림픽이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지 정확히 56년 만에 두 번째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올림픽의 모토는 아시타오 츠카모우, Discover Tomorrow, 내일을 발견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도쿄올림픽이 내일을 발견하는 대신 매일같이 악재가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의 대외조직위원회가 최근 최종적으로 올림픽 선수들이 이용하게 될 침대와 테이블이 있는 방을 공개하였는데요. 그렇게 욕을 먹었던 골프한지 침대를 결국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NHK에 여러 국가 올림픽 선수들에게 골프한지 침대를 보여줬는데 호평뿐이었다 라며 친환경적이고 가볍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조차 부끄러워하는 모습인데요. 30조 원이 넘는 돈을 올림픽에 때려 박았는데 침대는 왜 골판지냐? 골판지 침대를 만든 진짜 이유는 다른 국가 선수들이 잠을 설쳐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일본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일본인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이 이 골판지 침대를 개발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무조건 일본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외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충격적인 증거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관세청에 의해 일본산 화장품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250km 내에 있는 항구에 선적된 화장품들의 위험성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식약처도 최근 일본의 후로후시라는 화장품 회사가 생산하는 후로후시 모테 마스카라와 후로후시 모테 라이너에서 토륨뿐만 아니라 우라늄까지 발견하여 즉각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시민들도 아베 내각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후인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년 동안 방사능 오염 수치를 측정해 왔는데요. 일본 전역에서 31개의 시민 방사능 측정실을 두고 4,000명이 넘는 일본 시민들이 참여해 총 2만 개가 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이 방사능 지도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방사능 수치를 읊을 필요도 없이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심각해 보이죠. 이 시민단체가 보유한 측정 기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시간으로 방사선율을 측정할 수 있는 한 대당 4천만 원이 넘는 신틸레이션식 방사성 측정기뿐만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웬만한 지방단체조차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방사능 측정기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국적도 아니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전문가용 측정기까지 동원해 수년간 수만 건의 데이터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도 신뢰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가운데 우리 제주도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쾌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이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이 아닌 너무나도 안전한 도시 제주도에 전지훈련 캠프를 설치하도록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의 이미지와 수많은 역사적 유산, 주요 정상회담과 다수의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왔는데요. 결국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세계 평화의 섬에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더해져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의 경우 관광을 왔다가 제주도의 매력에 반해버린 나머지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은 제주도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약 3달 전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하였는데요. 제주도 체육회와 국제 교류 협약을 맺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페인,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5개의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말레이시아와 스위스 국가대표팀들이 6월에서 7월 사이 제주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성과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인천시를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의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33명, 독일, 프랑스, 중국, 독일 등 114명의 선수는 이미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트렌덕판 처간보의 5명도 문경시를 방문하여 전지훈련 시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 선수단들이 한국에서 지내며 훈련하고 일본에는 경기만 치르러 가는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릴 당시 일본은 해외 선수단들에게 한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칼기 폭발 사건 등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일본에서 훈련을 하고 한국에는 경기만 출전하러 가라는 식으로 해외 선수단들을 꼬셨습니다. 이로부터 32년이 지난 지금 2020 도쿄올림픽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본. 바로 이 일본이 한국의 해외 선수단들을 모조리 빼앗기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본 문부성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에서 70%가 넘는 9천만 명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당자은 사삼장 법사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뜻이죠. 인과응보. 그리고 정산종사법어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사자성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사필귀정.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슈 트래커. 지난 24일 일본의 생활잡화 매장인 돈키호테 로폰기점 매장 곳곳에는 8% 가격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번 10월 소비세일 인상을 앞두고 현행 세율만큼의 금액을 할인하는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 때 미리 사두자는 소비 심리를 겨냥한 마케팅입니다. 매장에는 쇼핑카트에 샴푸와 화장실 휴지 등 생필품을 가득 담은 고객들이 적잖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10월 1일 0시일기에 일본의 전체 특별 소비세는 10%로 인상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일본의 소비세 역사는 1989년 4월에 3% 세율로 소비세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1997년에는 소비세가 5%로 인상되고 2014년에는 현재의 8%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10%를 올린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기 후퇴와 정치적인 이슈로 연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을 반영하듯 각 상점들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일제 폐점에 나섰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대형 슈퍼마켓과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가격표를 바꾸고 계산대 시스템 갱신을 위해 일제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월 1일 오전 0시를 시작으로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며 주류와 외식업을 제외한 음료 및 식료품의 경우엔 세율을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점포 등에서는 카드 결제 시 최대 5% 정도를 포인트 등으로 환원받는 제도도 개시됩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기 위축과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이후에 일본 경기 동향은 11일 개각 이후 구성된 아베 신조 내각의 첫 경제 시험대라는 점에서 소비 심리 향방에 일본 열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 경감세율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지만 복잡한 적용 기준은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감면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식료품은 매장에서 먹을 경우 10%, 테이크아웃의 경우 8%가 각각 적용됩니다. 호텔 객실 내 음료와 호텔 식당 내 음료 등 감면세율 적용 대상의 구분도 애매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복잡한 세율 기준에 쇼핑할 때마다 퀴즈를 푸는 것 같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네요. 국민들의 불만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TV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가 걱정된다고 답했고 81.1%는 인상과 맞물린 경기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감세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민 32.5%는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8.5%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 진작책으로 2020년 6월까지 한시 시행되는 포인트 환원 제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QR코드 등 비현금 수단으로 결제를 하면 세율의 일부를 일본 정부가 보조에 돌려준다는 것인데 어느 매장에서 어떤 형태로 구매하느냐에 따라 실질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소점포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의 5%, 대형 체인 프랜차이즈에서는 2%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정부 보조로 환급받지만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은 포인트 환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계산 시 내야 할 돈에서 포인트로 금액을 바로 빼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쇼핑 후 20일을 전후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곳, 포인트 적립 없이 제품의 실질 가격을 인하해주는 곳 등 판매 결제 업체마다 환원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소비세율 인상은 업계의 때 아닌 감자 행렬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자는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가 아닙니다. 감자는 통상 적자가 이어져 손실이 누적됐을 때 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환원 포인트 차에 따른 집객 편중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절세용 감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포인트 환원은 물론 비현금 결제를 위한 단말기 보조금도 지원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감자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업체 데이코크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감자에 나선 기업은 41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이후 제품 가격 설정을 업체 자율에 맡긴 데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도 큽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인상 시에 얻을 수 있는 수익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란을 떠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율 인상 이후의 경기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각종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 국민 총생산 GDP 성장률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은 탓에 이번에도 2014년의 악몽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네요. 특히 소비세 인상 이후 쏟아질 각종 지표는 가을 임시국회와 다음 중의원 선거, 더 나아가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에도 영향을 미칠 대형 변수입니다.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며 충분보다는 더 충분한 대책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을 둘러싼 국내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내각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소비자의 심리 상황을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7.1에 그치며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유럽의 경기 둔화, 한일 통상 갈등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녹록치 않은데요. 한 세법 전문가는 경제 환경이 지금보다 나았던 시기에 두 차례나 인상을 미뤘으면서 지표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인 지금 4조 6천엔에 달하는 증세를 강행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가우치 다카이대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년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의 장기 회복이라는 강한 훈풍에 힘입어 선전한 측면이 크다며 이 순풍이 멈추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경제정책이 일본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5년 만의 소비세 인상이 또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